5월 29일 목요일 김효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존 수영 교육이 각종 안전관리상 위험 요소에 노출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김경희 부위원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존 수영 수업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생존 수영 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 도입된 제도인데요. 네. 당시엔 참사의 근본 원인을 가리고 모든 책임을 교육에만 떠넘기는 거 아니냐 하는 사회적 비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실제 생존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 때문에 지금까지 확대되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영 교육이 지금은 이론 수업뿐만이 아니라 체험 중심 실기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 대상 학년 역시 확대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교육청 25년도 수영 교육 계획을 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6학년은 이론 및 실내 체험 교육을 4시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3학년에서 5학년은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총 8시간 실기 수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실기 수업의 경우 대부분 공공 수영장이나 사설 수영장과 연계해서 버스로 이동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수업 내용은 실제로 물에 빠졌을 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 기술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영장 시설이나 강사에 따라 수업 내용과 방식이 달라져서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이 전교조에서 경북초등학교 생존 수영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 이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요? 네,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전교조 경북지부에서는 최근 생존 수업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도내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교사들의 응답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는데요. 수업 전후 학생 이동 과정의 안전 문제, 수영장 시설의 안전성, 안전 인력의 배치 현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안전 책임을 교사 혼자 떠맡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담감까지 폭넓은 대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런 조사 결과는 생존 수영 수업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 이번 조사는 속초 현장 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네.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다소 묻혀왔던 생존 수영 수업이 운영 실태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존 수영 수업의 필요성은 있지만 이렇게 운영 실태, 그러니까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생존 수업 실시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적지 않게 지적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게 좀 위험하다고 조사가 됐습니까?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위험 요소는 이동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였습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현장 체험 학습 중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들을 떠올려 보면 이동 중이라는 상황이 얼마나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많은 수영장들이 주차장이 협소해 대형 버스가 진입조차 할 수 없고 결국 차량 통행이 잦은 대로변에 불법으로 정차해 학생들이 승하차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상당하다는 건 교사들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 특히나 초등학생의 경우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력과 대처 능력이 부족해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직까지도 학급당 인원이 25명에서 28명까지 달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담임교사 혼자서 이 많은 학생을 인솔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이동 중에 한두 명이라도 교사 시야에서 벗어나서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기면 대응 자체가 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전세버스의 상태입니다. 학교와 수영장의 거리가 멀어서 교통사고의 위험 역시 늘 있는데요. 네. 이 전세버스마저 노후한 차량이 배정되어서
안전벨트가 고장난 채로 이동해야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 생존 수영이라는 교육 목적 자체가 되게 중요하지만 오히려 학생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 이제 그 외에도 시설 내의 안전관리 위험도 지적이 됐다고요? 네, 수영장 내부도 안전관리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라이프 가드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음. 안전장비나 구조도구가 부족하거나 시설 자체가 노후한 곳도 있어서 교사들이 늘 불안한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위험한 곳이 샤워실과 탈의실입니다. 미끄럼 사고나 문기임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안전 지도 역시 전적으로 담임 교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서 남녀 교사가 각각 탈의실이나 샤워실에 들어가서 지도를 하려고 하지만 음. 인솔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모든 장소와 모든 아이들을 동시에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학교 수업 그 간격이 촉박하다는 점입니다. 한 학교가 수업 마치고 나면 다음 학교가 바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와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네. 그로 인해서 샤워실이나 탈의실에서 실제로 낙상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대부분 일반인과 사용 시간이 겹쳐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학생들이 급하게 정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뒷정리가 미흡할 수 있는데요. 음. 그로 인해서 일반인 이용자와 마찰이 생기기도 합니다. 음. 그때 또 그것이 학생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현장의 우려가 큽니다. 결국에는 이제 시설 자체의 안정성 확보뿐만이 아니라 운영시간, 인력 배치 같은 정말 세심한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설 자체 안전성 확보에 더해서 이제 운영 시간 조정과 인력 배치 문제점들을 짚어주셨는데, 생존 수영 그러면 이 지도하는 분들은 따로 강사가 있는지, 뭐 안전 요원 등은 충분한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이제 계약한 수영장 측에서 생존 수영 지도 강사를 배치하긴 하지만 강사 네. 수나 자격은 수영장마다 좀 다릅니다. 무엇보다 음. 큰 문제가 안전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네. 일부 수영장에서 아예 라이프 가드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음. 수업을 받는 학생 수에 비해서 한참 부족해서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최근에 현장 체험학습 도중에 예기치 못한 건강 이상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데요. 음. 이런 상황을 지켜본 현장 교사들은 생존 수영 수업에서도 언제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 수영 수업은 물속에서 진행되는 활동이다 보니 단 몇 초의 대응 지연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수영 수업에서는 응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서 교사들이 큰 부담을 안고 수업에 지금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외에는 또 어떤 문제들이 지적이 됐습니까? 네, 현장에서 또 많이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가 통제가 어려운 학생에 대한 음. 관리입니다. 수업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해야 되는 상황이 교사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나 수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아이들, 아. 또 사춘기 특성상 친구들 앞에서 수영복 입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음. 느끼는 학생들도 적지 그렇죠. 않습니다. 네. 네. 또 고학년 여학생들은 생리나 외모에 대한 불안감 등 민감한 이유로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따로 배려하면서 지도해야 하지만 동시에 수영장 안에 참여하는 수십 명의 학생을 또 인솔하는 안전을 음. 또 책임져야 하다 보니 네. 현실적으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그 수영장 안팎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단독으로 책임져야 되는 이제 담임 교사가 책임져야 되는 구조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급당 인원수가 여전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간혹 이런 현실 속에서 음. 교육보다는 사고 없이 이 네. 활동을 무사히 마치는 것이
우선이 되는 상황이라서 너무 안타깝다. 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정말 이 생존 수영 수업에서의 좀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지적이 됐는데,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의견이 나왔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네,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에서 다양한 개선 방법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공통적인 것들을 좀 묶어보면요. 무엇보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이 생존수영 수업의 실효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명확한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고 수영 교육을 받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버스 승차할 때, 그리고 수영장에 도착해서 샤워실을 이용하고 수업을 듣고 학교로 돌아올 때까지 안전 보조 인력 확충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교육청에서는 수영장 시설 배정만 하고 안전 점검을 학교 책임으로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데요. 네. 시설 안전 점검을 도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해서 시설 안전의 확보 방안을 직접 마련하고 교사들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아주 많았습니다. 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영에 대해 두려움을 매우 크게 느끼는 학생, 사춘기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수영복 입는 것이 불편해서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 등등 다양한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주말을 이용해 생존 수영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 추가 도입을 한다든지 또는 전문적인 안전관리와 체계적인 수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운영 방식과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불가항력적인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책임 완화를 위해 제도 개선이 음,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네.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생명교육이 진정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 안전한 환경이 전제돼야 되는 점을 오늘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도 음.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생존 수영 수업이 꼭 필요하지만 이 수업 과정에서 이번에 지적된 위험 요소들을 또 해소하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과 바람이 있으신지 끝으로 전해 주시죠. 생존 수영 교육의 현재 운영 방식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너무나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고 실제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가르친다는 건 엄청나게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교조 경북지부는 생존 수영 안전 점검을 위한 2차 실태 조사를 6월 5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6월 학교안전법 시행에 따라 제정되는 경상북도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조례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꾸준히 요구해 갈 것입니다. 네. 전교조 경북지부 김경희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